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틀리지는 또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평범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보에 대해서 혹은 좌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로 알고 있는데 적을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들의 허와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식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좌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립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이전부터 하나 좌파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왜 진보는 그렇게 북한에게 얽매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사실입니다. 한 번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혹은 좌파 혹은 진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대한민국의 좌파는, 대한민국의 진보는 왜 그렇게 북한에 종속적일까? 북한에 얽매일까? 북한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침묵하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옹호를 해줄 거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 꼭 가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 좌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세계화이고, 그리고 다문화, 다인종 여러 방면인데, 민족주의는 그것과 정말 반대되는 색깔입니다. 민족주의는 사실 극우에서 나와야 될 사상이고, 근데 이제 민족으로 이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내의 진보 좌파인데, 지금 전 세계의 있었던 분단국의 현실을 보면 독일이 그랬고, 그리고 베트남이 그랬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공산주의와 대립을 세웠던 나라들이 그렇게 그 나라 내부에서 좌파라는 사람들이 세계화나 다문화 다인종보다는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민족주의가 좌파 내에서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좌파가 정말, 진보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할 때 안보를 말하고 북한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안보 때문에 좌파와 진보를 멀리했던 사람들조차도 않을 수 있고 정말 자기들의 세력이 더 커지는데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그런 사상을 속으로는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할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보, 좌파를 지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지 않는 집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국 안보의 위협이 가장 위협으로 직결되는 사항을 싸고 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한 진보, 좌파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좌파를 바로 세우는 길이랑은 거리가 멀겠지만, 대한민국의 좌파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좌파는 다 없어져야 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들은 거짓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지점을 얻으려고 한다. 위선, 거짓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권리와 노동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비교적 좌파 혹은 진정한 의미의 좌파는 저는 필요악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는 젊은이도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난해하죠. 학문적으로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담백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한 것은, 보수라는 것은 누군가는 꼭 지켜야 될 것, 근데 그 지켜야 될 것이 어떨 때는 귀찮고 짜증나고
그리고 손해보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수의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이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 바닥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폐허에서 쌓아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하얀 백지에서 시작하는 상태보다 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이러한 색깔을 가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러한 코너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6.13 선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이어지고 그리고 6.13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정세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5년 전, 지난 10년 전에 변화해가는 정세와는 템포 자체가 너무 빠르고 너무 숨가쁘게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과정에서 그 중심에서 태극기를 들고 싸워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전보다 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에 북한의 존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북한의 존재, 그리고 그 북한의 중추 혹은 핵심으로 자리 잡아 있는 김일성이 끝까지 바랬던 한반도의 적화,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그들의 야욕,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들에게 포섭된 혹은 그들에게 자신의 욕망이 이용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것의 신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그 후에 후속적으로 따라온 6.13 보수의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허에서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더욱더 사상적으로, 더욱더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보수가 6.13 선거에서 대패를 했던 것은 보수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 적이 없고 그들의 그 이율배반적이고 그들의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 쓰레기 같은 마인드가 6.13 지방선거 참패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전형적인 예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위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수가 폭망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쌓아 올려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가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이제 언론 그리고 조선일보입니다. 언론 권력이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운데 언론 권력 개개의 언론사의 힘을 따지자면 사실상 국가 권력보다 약하고 국회 권력보다 약하고 그것보다 더 센 권력이 많을 것입니다. 재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언론들이 카르텔을 맺고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똑같은 소리를 내었을 때 거짓도 진실을 만들 수 있고 국가조차도 전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입니다. 국민들의 판단 능력입니다. 단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이 되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모든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이 단 한 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선 확률 80%, 90% 힐러리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고 현실화시키려고 할 때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고 미국에서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 탄핵하려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미국의 위대함이고 미국 국민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일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 아니냐, 조선일보 말고는 믿을 데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라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이 대통령,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이 정립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공과를 따질 수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같은 편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계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선일보를 향한 대한민국 대부분 우파 어르신들의 일방적인 그 호응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를 제가 판단할 시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때 천황만세를 외친 일제의 앞잡이였고, 그리고 6.25 발발 3일 만에 김일성 만세를 외친 북한의 공산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언론사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포문을 연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큰 몰락의 원흉, 단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김무성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고도 너무 기라성처럼 보수를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명을 꼽자면 김무성, 그리고 그 김무성의 무서움을 꼽자면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그 돈 때문에 김무성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조선일보의 많은 지분을 김무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김무성이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댄디 보수니 조선일보가 띄워주는 많은 논리들, 많은 논조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그 논리들이 저는 김무성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조선일보를 계속 옹호할 건지 조선일보를 버릴 것인지 저는 강요하지도 않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파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다시 서려면 조선일보를 넘어선 제대로 된 우파 보수 언론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목소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돈이든 뭐든 권력이든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그런 언론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많은 다방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영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역경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작은 톱니바퀴가 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이렇게 첫 방송은 이 5가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첫 방송이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한 번에 다루기에는 짧지 않은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또 너무 간단하면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길었던 점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의 영상은 15분에서 20분 각 주의 이슈들로 채워질 예정이고 요새 하도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찍어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화제거리는 이제 영상 밑에 글로써 공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죠. 왜 자살을 했을까요? 드루킹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자살한 의원을 언론들이 앞다투어 영웅으로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함과 사회적 핍박 속에 살았더라도 정의와 진실을 외친 분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초대 사무총장 정미용 사무총장님이시고요. 진정한 언론인이시자 소신 있는 여성, 국민,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우파의 큰 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스승이셨는데요. 생전에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조언을 끝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